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이호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들부들 청년기획 시리즈 연재되던 것이 이제 끝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시리즈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팟캐스트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취재 때문에 미뤄졌던 겨울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오는 바람에 한 주 쉬게 됐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일본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대만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서영 기자가 직접 대만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서영 기자,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만 갔다 온 기획팀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만 회차 제목이 뭐였죠? 청년 귀신섬을 흔들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 앗아간 귀신섬 탈출 꿈꾸다가 이제 대만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보고자 일어났나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봤으니까 네. 우리가 뭐라도 좀 더 친근한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친근한 인사?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저는 휴가 갔다 와서 살이 타서 지금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네. 출입처는 어떤가요? 출입처 지금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사건팀 마포라인, 영등포라인 갔는데 예. 지금 다시 적응하느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시 본편 얘기로 돌아가서. 네.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랑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총선 같은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요.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던 대만 국민당이 정권을 이제 놓고 이제 민주진보당이 새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는 거는 그 총통 차이잉원이 민진당에서 나왔다는 거기도 하고 이제 민진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는 거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뭔가 기존의 흐름이 뒤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고 정권 교체가 됐고 그리고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이제 대만 청년들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짤막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뭐 왜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이랑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좀 파헤쳐보고 싶어서 대만을 취재를 해보면 우리 청년기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청년 정치의 한 꼭지로 이거를 준비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근데 대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랑 비슷한가요, 좀? 이게 제가 그때 취재를 한창 준비할 때가 한창 그 걸그룹 트와이스 쯔위 때문에 사태.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대만 얘기를 좀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를 많이 들었던 시점이긴 한데 그게 이제 국민당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애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알려진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대만은 한국에 좀 생소한 나라인 건 맞고 그리고 근데 저는 취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오랜 독재를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일제 강점기를 우리랑 거쳤죠?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고 민주화 시점도 비슷하고 80년대 말로 비슷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결정적으로 좀 크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대만 청년들의 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면 좀 한국 청년들한테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대만 편을 같이 쓰셨죠. 그냥 지켜보기는 했는데 쓰기는 거의 썼고 서영 기자가 거의 다 썼고 지켜보는데 너무 닮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있고 그 다음에는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약간 성장한 나라잖아요. 이 대만이라는 나라도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꼽혔죠. 아시아의 어떤 그런 용으로 그러다가 정권 교체도 한 차례 하고 한 번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다시 교체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당이 쭉 이어져 오다가 민진당이 잠깐 정권을 잡고 지금 다시 국민당으로 갔던 거기까지는 뭔가 한국하고 비슷한 게 그 계속 이승만 이후에 쭉 이어져 오다가 뭐 김대중 노무현 들어서 이쪽 뭐라 그래야지 민주 쪽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이제 또 보수라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민진당은 네. 약간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가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랑 예전에 예. 의문사 사건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처음에 시작한 정당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정당 탄생 배경이나 그 정당을 구성하는 인원들로 따지자면은 한국하고 어떻게 비교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예. 정권 교체의 역사만으로 보면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건 대만 청년들의 삶을 좀 지켜보고 왔잖아요. 얼마나 네.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일주일 정도. 네, 5박 6일 취재를 하고 왔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들 두루두루 만났을 건데 네, 그렇죠. 어떻던가요? 대만 청년들 사는 모양새가. 일단 조금 가장 주목을 했던 거는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국 헬조선이라고 하듯이 예. 자기네 나라를 귀신섬, 그러니까 귀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 헬조선이 이미 뭐 언론에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제 굳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이 된 것처럼 대만에서도 그냥 시사 용어 하나의 어떤 그냥 모두가 아는 대중적인 그런 현상으로 언론사 상식 퀴즈에 나오는 정도. 아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게 교수도 네. 알고 어른도 알고 청년도 알고 이렇게 다들 알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귀신섬이라고 말을 하는 맥락이 굉장히 한국과 닮아 있다. 네. 거기도 우리처럼 힘들고 청년들이. 네.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비슷하다.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저임금. 저임금. 네. 발음이 좀 세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예. 걔네가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이 안 돼요? 네. 대만 물가 싸니까 그 정도면은 먹고 살만 하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물가가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먹는 건 조금 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야시장에서 뭐 먹고 이런다면 싸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옷가게 이런 데도 좀 두루두루 이렇게 가다 봤는데 옷값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핵심적으로 집값이 비싸요. 맞아요. 타이페이 같은 데가 주거 문제 심각하죠. 월세도 그렇고 집 사는 거는 거의 다들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임금하고 그거랑 이어지는 주거 문제 그게 일단 한국이랑 비슷했고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도 어려워요? 취업난이라는 얘기는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해도 저임금이다. 그래서 22K라고 하거든요. K라는 건 이제 1000단인데 22,000 대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 근데 그 정도면 얼마예요? 곱하기 4 정도 하면 되거든요. 88,000원? 네, 아까 88만 원. 우리 돈으로 90만 원? 선배 곱셈이 잘 안 되신. 아니 곱하기 40을 해야죠. 그러니까 22,000인데 22,000인데 곱하기 4를 하면 안 되지. 4 대만 40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너는 기자가 어떻게 됐냐 너는. 기자 시험에 곱셈 안 나오니까. 그래. 아무튼 그래서 88만 원, 한 90만 원 돈이 대졸 초임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88만 하더라고요. 원 세대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거랑도 비슷하고. 근데 그러니까 취업난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막 취업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들어간 일자리가 이렇게 후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로 짜오펑은행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산업은행쯤 되는데. 산업은행이면 좋은데. 그쵸. 우리 뭐 금융권 준비하는 애들 뭐 손에 꼽는 직장인데, 그러니까 걔도 그 친구도 대만의 명문대 나와서 경제학과 나와서 산업은행 들어가서 지금 6년 차인 애인데 그 친구 월급이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많이 낮죠. 그러니까 임금 그거는 저 연차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6년 차인데 150만 원. 그러니까 약간 하박 상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걔네 임금 구조가? 좀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먹고 살을 수 있어야죠. 비슷할 것 같은데 연공서열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면 이 하박 쪽에 있는 애들이 청년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6년차 산업은행 다니는 사람 월급이 150인 셈인데 우리로 치면 대만 물가가 좀 짜다는 걸 고려를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독립하는 건 포기를 했다. 독립을 아. 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독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좀 집이랑 직장이랑 좀 멀어도 나와 살 생각은 이제 안 하고 반값이 드니까 예. 그리고 결혼도 사실 좀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꺼려진다. 같더라고요. 예, 집값 때문에. 예. 그러니까 되게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예. 대만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그 상황만 설명을 하면 예.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당시 기사를 쓸 때 이제 프롤로그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프롤로그가 예, 되게 예. 한국을 묘사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맨 마지막에 네, 대만이라고 네, 알려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되게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비슷했어요. 대만이랑 한국이랑. 뭐 음. 이제 귀신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좀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랑 그 저희 뭐 집값 같은 게 경제적이고 좀 예, 어떤 예. 구조적인 거라면 문화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축이랑 그런 얘기할 아. 때 좀 직장 문화 구린 거 얘기를 했듯이 거기도 야근하면 눈치 보이고 아. 그 좀 정당하게 거기도 수당 약간 유교 문화권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죠. 유교인데 이제 좀 유교 플러스 자본주의. 잘못된 유교라고 해야 되나? 예. 유교 플러스 꼰대주의가 되게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당하게 수당 신청을 하려는데도 예. 눈치 보이고 퇴근하는 예. 것도 좀 꺼려지고 그런 게 있다고 또 직장인 인터뷰들은 얘기를 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합리적인 직장 문화가 있는 거 그리고 어. 또 여기는 입사할 때 예. 그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배상금을 물어내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라기보단 관행인데 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년 일하기로 했는데 그거 못 채우면은 나머지 기간에 예. 월 얼마로 쳐서 배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왜 배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 저는 물론 음. 기업의 경영을 좀 그쵸, 어렵게 예. 한 측면은 예, 있겠지만 배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뽑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아니 돈도 많이 안 준다면서? 예, 기업에서는 그거를 예. 다 감수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이제 대만 기업들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그런 관행을 일컫는 어떤 표현이나 명칭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대요. 그냥 하도 일반적이어서 그냥 근로계약서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청년들한테 좀 불리한 어떤 관행 같은 게 취업 관행이 있군요. 만연하다. 네, 그런 것도 하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대만 가기 전에 여기서 취재를 할 때는 몰랐던 건데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아, 대만도 약간 성장이 주춤한 네, 많이 좀 네. 요즘 안 좋죠. 네. 그게 성장이 주춤한 국가들이 네. 약간 내부에서 네. 계속 불을 가지고 있던 집단들이 불을 계속 쥐어 짜내려고 어떻게든 그럴 수 세대를 있을 좀 것 같아요. 착취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예. 간의 어떤 불공평 문제로도 갈 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만 청년들이 지금 좀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천국하면 대만 얘기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예, 했죠, 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중국으로 이전을 많이 해서 아, 예, 더 값싼 임금을 네, 찾아서. 네. 근데 거기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별 효과가 없을 것 중국이 같은데. 더 싼가 보죠. 뭐 사람값이 뭐 진짜 똥값이네, 사람값이.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많고 뭐 좋다는 것도 이제 대만도 다 옛말이 됐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기성세대가 성장을 하던 그 시기하고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주거 문제도 엄청 네, 심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집값이 타이페이. 그게 최근 소득 대비 그러니까 PIR 그렇죠. 그게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지수인데 예. 중간 소득으로 중간 정도 집값을 살 집을 때 살려면, 대만 타이페이가 16년이 걸린다고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소득을 전부 저축할 때 얘기고 예. 이제 만약에 반만 저축한다 그러면 32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집 하나 그렇죠. 사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한국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걔네 주거 형태를 칭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타오팡이니 타오팡, 야팡이니. 야팡. 예. 예. 타오팡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같은 거고 네. 야팡은 하숙 같은 건데 예. 제가 만난 학생 한 분은 2평짜리 야팡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사시설 없고 방에 화장실이랑 그런 세면할 수 있는데 없고 예. 그냥 침대랑 책상 옷장 이렇게만 있는 건데 2평에 사는데 한 달 우리 돈 20만 원 돈 낸다 그랬나? 네, 근데 이제 걔가 알바 2개를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한 8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40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한테 반값은 받고 있었고
앞으로 뭐 너무 심해요. 앞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할 생각 같은 거는 좀 많이 거리가 있어 보였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만 청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네. 우리나라는 탈조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거기는 뭐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는 않은데 탈대만이 하나의 흐름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본 통계 중에 하나에 이제 대만에서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이 주로 한국과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만 나가서 헬조선 들어오는 셈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그렇죠. 것도 봤고,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봐야 예. 대학원 나온 거면 굉장히 고학력이잖아요. 그리고 대만에서? 네. 대만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가 고학력인 거는 예. 뭐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학원에 예컨대 취업을 해서 강사로 취업을 하면은 시급을 많이 받아야 한 2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받아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편차가 크고. 그래서 그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프랑스로 가보겠다는 청년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파나마에서 근무를 하는 분을 이제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 다니다가 거기 갔어요. 와. 네, 한국은행을 한 4, 5년쯤 다니다가 파나마에서 뭘 해요? 운하 관리 거기에 같은 있는 거예요? 그쪽 은행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해. 네, 그분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첫 번째 저임금이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다녀도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었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반영이 되지 않는 대만의 직장 문화가 싫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 청년들이 탈조선을 하는 이유랑 좀 많이 맥락이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이 대만 귀도라고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뭔가 좀 사회에 정의가 없는 그런 것들 현실을 보면서 약간 많이 부조리가 만연하고 네, 사회 정의가 없는 걸 보면서 또 귀신 들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 하나 네, 설명해 주세요. 군 의문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죠. 그것도. 네, 거기도 일단 분단 국가고. 네. 분단이 아니죠. 분단은 아니고 분단이 중국이랑 아니죠. 맞다. 대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단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의무복무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간 청년 하나가 군에서 사망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네, 군 당국이 그리고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맥락을 촬영한 CCTV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혹행위가 일어난 그 순간만 CCTV가 삭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CCTV 사건이라고 그냥 청년들은 부르던데 그것도 어떤 대만의 부조리 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좀 뭐라 그러니까 그러지? 감추려고만 불투명함? 하고 그런 꿍꿍이가 있는 신뢰를 그런 할 수가 것들.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또 많이 불만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CTV로 죽은 홍종치우라는 사람의 누나가 이제 이번에 시대영량이라는 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갔어요. 시대영량이라는 게 정당이에요? 네, 정당인데 어떤 당인가요? 선배 이게 너무 그냥 줄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흐름 괜찮나요? 아니 안 괜찮은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 대만 도리가 없어 엄마. 저 뭐 홀린 것처럼 계속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계야 너? 아니 이게 것... 억양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억양이요? 제가 원래 지금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목소리 어떡하지? 아니 지금 들으시다가 다 주무시겠다. 갑자기 좀 반성이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대만을 귀신섬이라고 하던 청년들이 이제 그 분노를 터뜨린 게 지난 선거였다는 거죠. 지난 선거. 네. 지난 선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현상은 각 대학, 그러니까 대만대, 대만사범대, 대만정치대 같은 주요 대학에서 얘들이 투표하러 가자라고 귀향 버스를 총학생회에서 마련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버스 있긴 하잖아요. 투표하러 가자고는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부재자 투표가 되기 때문에. 맞다. 약간 저학년 때나 뭐 그랬나 보다. 투표하러 가자 버스는 없을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선배 보신 거는 명절날 귀향 버스죠.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투표하러 버스를 타고 그거 하면 우리 선거법 걸리지 않나?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이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는 거고 요즘
학교에서 못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못해요? 아무튼 제가 알아볼게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대만 주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아 왜 부재자 투표가 안 돼요? 화나네 그것도. 그러니까 좀 구린 거죠. 아직 그러니까. 제도가 정착이 너무 안 된 구리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당에서 청년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시험 기간에 투표 날짜 잡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거 뭐 클라스. 의혹이지만. 네. 클래스가 있네. 그래서 아무튼 예. 청년들이 그렇게 버스를 꾸려서 투표를 예. 하러 갔고 예. 일부 교수님들은 시험을 좀 땡겨보거나 아니면은 네, 수업을 네. 좀 일찍 맞춰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 정도로 투표 열기가 높았는데 그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도 집이 그 타이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타이난이요? 지진 난 데 있잖아요. 아. 남쪽 타이페이는 이제 북쪽에 예, 있는데 타이난이 집이고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아. 분이 계셨어요.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투표를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라는 건 청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바꾸려고 하냐는 거는 그동안 집권을 해왔던 국민당에 대한 분노가 이제 2014년 해바라기 예, 예. 운동이라고 그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을 이제 협정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협정이라는 게 결국 FTA 같은 예,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래요. 예. 양안이라서 그런 말을 쓴 거지. 양안 서비스 예. 무역 협정이 공식 그리고 이름인데 상품 협정은 또 따로 있을 네, 거고. 그쵸. FTA가 네. 서비스랑 상품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예. 산업부 기자. 제 담당이라 또 그거는 이제 좀 알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예. 이제 국민당이 그거를 날치기 통과를 시켰어요. 입법원에서. 예. 근데 그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예. 그 서비스 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러니까 흔한 거 있잖아요. 그 예, 예. 대만 내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대만 내에 정확히는 대만 사람들이 갈 일자리가 줄어들 그렇죠. 거다. 그리고 이런 만연한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요인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민진당이나 청년들은 반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완전 네. 중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경제권이 완전 흡수돼 버릴 수 있는. 사실 중국이 그거를 대만하고 하려는 이유도 그런 그렇죠. 차원이 있고 그래서 반대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예. 왜냐하면 국민당은 이제 친중국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예. 한 3주 넘게 26일인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어떻게 점거할 수가 있나? 점거를 입법원을. 좀 국회를 그쵸, 점거한 그쵸.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제가 한 청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법원은 예. 입법원장이라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관할을 네. 하는 지역이어서 경찰이 진입을 거기를 못한대요? 함부로 그거를 못한대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 설인데 그냥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방호원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그리고- 가면은 막 의경 애들 엄청나게 막 그래서 근무 또 하나 썰은 뭐냐면 순찰하고. 예. 행정원 그러니까 그 정부청사 같은 데로 이제 간다고 역정보를 흘린 다음에 입법원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청년들이 어떻게 모였냐 했더니 페북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을 그 해바라기 운동, 입법원 점거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황거창이라고 황거창. 시대영양 대표가 그때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법학 학자예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법학자. 밟고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고 로스쿨인가 아무튼 법학 전공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중앙연구원이라고 좀 명망 있는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이 있는데 거기 근무하던 사람.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 사람이 시대영향을 이끌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때 이끌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토론회 같은데 나가서 왜 그 서비스 무역을 협정을 중국이랑 하면 안 되는지 얘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구심점이라 해야 되나?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40이 좀 넘었죠.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이 청년은 아닌데 40대 초반. 네.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우리랑 함께 갈 수 신망이 있는 아이콘 인물 그렇게 자리매김을 그걸 계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대영량이라고 그 대만에 좀 진보적인 인사들이 꾸린 당이 있는데 지난해 꾸려졌는데 거기에 황거창이 합류를 해서 대표가 돼서 지난 입법원 선거에서 이번에 의회 5석이 진입하게 된 거예요. 네. 5석. 네.
그러니까 5석이면은 사실 많은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제 3당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양당 구도를 깬 거잖아요. 네, 거기도 네. 대만도 거의 양당이잖아요. 그쵸. 지배정. 국민당, 민진당 양당 예. 구도를 깼다. 어떤 좀 음. 균열을 냈다. 근데 그 예. 균열을 낸 당이 청년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하는 게 맞아요.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민주노동당이 예전에 막 그 원내에 대거 진입했을 때 그때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탄핵 정국 때 그랬을 건데 아마. 예. 근데 아무튼 시대혁명이 그렇게 진입을 한 상황에 저는 간 거잖아요. 행정원은 아직 차이잉원 민진당 당선자는 이달 말에 임기가 시작되는데, 아. 예, 근데 이제 입법원은 그때 이미 다 일이 시작이 됐을 때여가지고 예. 그때 가서 인터뷰를 입법원 내에서 이제 할 수가 있었죠. 예. 아, 사무실을 다 꾸려놓고, 황거창이랑. 네, 그리고 음. 당사를 이제 새로 다 도배를 해서 마련을 해놨던 그 시점에 제가 딱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창 막 부풀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이것도 할 거고 뭐 시민단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저것도 할 거고 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왔죠. 네.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네, 그쵸. 깜짝 이벤트로. 네, 그러니까 최악은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서 그냥 네. 공중분해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정체성 애매하게 가다가 그냥 민진당에 흡수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 잘 된 거는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걸 계기로 2020년 선거에서 2016년 선거는 지난 선거고 4년 뒤 2020년 선거에서 이제 예. 주요 정당이 되는 게 가장 큰 성공인 큰 거죠. 목표. 예. 어떻게 봤어요?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이 점차 자기를 중국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더 정체성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대만 정치대에서 매년 대만인 인식조사라고 그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걸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는 중국인이냐 대만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대만인이다, 나는 둘 다 아니다, 나는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층으로 올수록 나는 대만인이다라는 그러니까 오롯이 대만인이기만 하다라는 그 응답이 점점 높아져서 그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60, 70이 이렇게 되는데 시대영양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독립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계속 사이를 구분을 짓고자 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대만 청년들하고의 정체성하고 좀 보편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진당도 따지자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당이고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중장년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톤을 낮추긴 했어도 근본적으로는 대만 독립이라서 그거랑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 시대혁명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대변인을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클리어하게 되지 않으면 좀 애매하겠다. 결국에는 그러면 정당으로서 정책적인 차별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소수 정당 5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른 정당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국민당은 이제 시대혁명 쌍그리 무시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고 민진당은 도움이 될 경우에만 협력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거의 이용만 당하다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좀 많이 남은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혁명은 결국에 그리고 시대 역량의 정체성이 사실 어떤 뭐랄까 분배의 정의를 내세운다거나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지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그 당시 그러니까 2월 말 제가 갔을 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원 내에서 무슨 위원회 자리 놀이도 좀 달라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있으니 우리도 좀 껴달라 하는 걸 하기 좀 바쁜 상황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한창 대만 현지 언론에 근데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모르니까 영자 신문으로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직후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정책 얘기보다는 정당 간 자리매김하는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제가 최근엔 체크를 못 해봤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혁명은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만난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은 이제 대만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은 시대 역량이 그냥 이러다 사라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작은 정당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그냥 뭐 그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냥 예.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 역량이 결국 그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 이상의 뭔가를 성취를 하려면 그 주요 지지자였던 젊은이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으로 뭔가 압박할 만한 수단이 있어야 두 거대 정당하고 협상할 때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젊은층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세대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 어떤 형평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 기성세대가 이제 세대 정의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분배 정의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정도로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도 있고 예. 세대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당 차원에서 그 표현을 쓴다는 건.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자칫하면은 특정 세대를 또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표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들을 자기들 지지자로 주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기도 그쵸, 하고. 그쵸. 예.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문제라고 하면은 세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그쵸, 많아요. 그쵸. 세대론 함정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맞아요. 예. 항상 세대론의 함정을 경계하라는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저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계급 갈등이지 이게 무슨 세대 갈등이냐. 금수저 태어난 애도 있지 않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도. 근데 그건 소수고. 그게 그런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예. 사실 어떤 담론에서든 다 비껴갈 수 없는 한계인데 그렇죠. 세대론에만 그 잣대가 좀 가혹하게 들이대지는 아니, 것도 그리고 있고. 장유서가 센 나라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세대 정의의 핵심은 성장의 기회, 그 그렇죠. 성장의 단물을 맛이라도 볼 기회가 있었던 세대하고 그 기회가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세대가 있다는 게 제가 맞아요. 봤을 때 핵심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단물을 본 세대는 그쵸. 아래 세대를 주거 같은 걸로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주거든 나중에 연금이든 황거성 예. 대표는 연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든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연도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겪게 되는 삶의 예. 조건이 다른데 세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도 한국이 그렇듯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지지로 탄생한 신생 정당이 그 문제를 외면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더라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쓴 기사는 그 시대 역량이 그러니까 제가 찾았던 거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이 거대 양당이 내놨던 네.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시대 역량이 세대 정의를 내세우니까 이 양당도 결코 이 청년 세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실제로 예. 투표율도 많이 올랐죠. 청년들의 투표율도. 어땠어요? 투표율. 77% 정도로 지난 선거가 추산을 했는데 대만 아우. 싱크탱크가 예,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이전 선거에서가 한 60몇 %였어요. 그러니까 한 그래도 10%가 뛰었어요. 10% 이상 뛰었네요. 네, 엄청 많이 그게 뛰었네. 좀 예. 쉬운 우리도- 일은 아니죠. 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민진당이나 국민당도 그렇게 청년 정책을 막 뭐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할지 학자금 문제 뭐 일자리 학비 안 문제. 들게 하겠다. 뭐 임금 3만 대만 달러로 올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참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 국민당 전 총통 누구죠? 지금도 총통이 마영주. 마잉주. 네. 마잉주를 보면서 약간 이명박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야. 구관께서. 그럼요. 구관회랑 엄청 그렇게 뭔가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 양반이.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의 공약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선생님의 747? 747을 표방한 뭐죠?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633인가? 네. 그런 게 그런 거 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네. 중장년층으로부터 국민당이 약간 비판을 받은 네.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8년을 끌어왔는데 조진 거예요. 못 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에 힘입은 측면도 좀 있죠. 청년표만으로는 정권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이 진물이 난 거지. 네. 살리겠다 했는데 네. 다 죽고 국민당의 재산만 늘어나고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질릴 대로 질려가지고 바꿔보자 한 게 지난 선거 결과였습니다. 아니 네. 우리도 지금 성장을 지난해 3%도 못했잖아요. 네. 바뀔 것 같아요? 뭔가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거 앞두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 뭐 아니, 얼마나 좀- 뭐 그러니까 해도 돼. 나중에 제 말이 틀린 걸로 판결나면 좀 저도 아.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저는. 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대만에서는 약간 10년, 12년 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생하던 그 시절에 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 청년들은 바꿔보려는 의지도 아예 다 사그라들고 예. 좀 많이 침체되고 기죽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 대만 애들을 보면서 아 얘네는 그래도 투표하려는 생각이라도 남아있구나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한국 친구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하겠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한 대만 청년들처럼 나는 만사 제치고 투표를 하겠다라는 애를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서 아, 그러니까 좀 일단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비관적인 현실은 청년층 청년이 다 투표를 해도 이제 이길 그 수 윗세대를 없어요. 이제 표의 숫자로 이길 수 없다는 그게 너무 예. 명확하니까 유권자 수 자체가 너무 명확하니까 예. 좀 대만의 어떤 예시가 한국의 미래가 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취재하면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만은 말하자면 아직은 귀신섬이라고 불리기는 해도 애들이 정치에 희망을 같은 게 좀 있구나. 가져보고 예. 좀 거대 정당하고 중 하나 민진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당에 기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게 좀 지난 수년간의 어떤 반복된 기대와 좌절 같은 걸로 인해서 동력이 아예 다 깎인 것 가능성이 같아요. 많이 좀 예. 줄어들지 않았나 아예 침체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 중간에 어디쯤에서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언론도 정치 혐오를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신경 쓰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근데 정치 혐오를 안 하게 하려면 여의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부 보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건 안 되니까. 네. 대통령이 뭐 뻘짓하고 네. 이러는 걸 아예 보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님한테 뻘짓이라니. 아 무슨 상관이야. 내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보도를 하면 안 되는데 보도를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게 참 그 선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정치 혐오를 언론이 조장하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기가 그렇죠. 네. 참 애매하죠. 애매해. 네. 그래서 대만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내 네. 기사 보고 투표하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사를 썼는데 예. 지금 생각으로는 글쎄요 내 기사는 뭐 어떻게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이거를 보고 투표를 하러 갈까는 좀 회의적인. 네. 예.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들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기에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네. 이 현실 자체, 정치 현실 자체가 너무 혐오를 조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니 A라는 절대 그쵸. 뭐랄까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당은 네. 늘 청년한테 불리한 정책만 하고 네. B라는 당은 1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다 받아들이고 실명 언급을 못 하나? 아니 그래요? 할 수 있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A는 새누리 또 왜 오늘만 살고? B는 민주. 아니 그런데 정의당은 저기다 투표해봐야 내가 안 될 것 같거든. 효능감이 엄청 떨어지죠. 그렇죠. 네. 저거 투표해봐야 내가 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고민은 없었어요. 지난 선거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당의 어떤 구태에 대해서는 이미 신물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당 제끼고 남은 거 민진당 아니면은 시대영양 같은 당인데 민진당에서 청년 관련된 공약 내놨고 예. 그리고 좀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인 인사들도 이번에 영입을 좀 했거든요. 시대영양이 대두를 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많이 데려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대영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년들
지지로 탄생한 당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대해볼 만한 거리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은 누굴 뽑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없었어요. 근데 한국 청년들은 일단 그것부터가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라고 사실 말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당장 나부터도 지역구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기사를 대만 사례를 활용해서 썼다는 게 조금 지금까지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쓸 때는 3월 초여서 뭐 그렇게 잡고 기사를 마무리하는 게 나름 나쁘진 않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그렇죠. 그쪽 맥락을 이쪽에 내 기대를 반영해서 끌어오지 그렇죠. 않았나. 기대를 투영해가지고. 네. 예,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 반성하면서 살아요. 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대만 얘기는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하란 얘기를 하고자 내심하고자 이제 대만 기사를 꾸리고 썼는데 예. 이게 그러기에는 한국 상황이 너무 팍팍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될 것 저만 같아요. 해도 지금 네. 제 지역구에서 네. 마포 갑인데 저 서대문이요. 서대문이에요? 서대문갑 왜 서대문이지 거기가? 연희동이니까. 아 그렇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전 거기 마포일 줄 알았네. 연남동부터가 마포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포가. 네. 그래서 결론은 뭐 투표를 하자 아니면은 투표를 할 만한 사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화는 정대현 기자가 이제 스페인과 독일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당의 청년 조직들이 약간 선거철에 장신구처럼 딱 끌려 나왔다가 소무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여기랑은 다르게 10대 때부터 기성 정치권과 교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워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 60여 석이 포데모스가 그렇죠. 60여 석을 차지했어요. 의회. 음,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